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이 좁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 친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며 보내준 사진 한 장 덕분에 모든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긴 이야기를 대체 어디에 말해야 할까 오래 고민하다 한 분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결혼한 지 햇수로 이제 5년이 되었네요. 남편과는 사실 가게를 하면서 매일같이 보던 사이예요. 우리 시장에서 제일 일찍 나오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동트기 전부터 나와서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을 회장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모두가 탐내는 사람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큰 덩치에 우락부락한 인상 때문에 겁을 좀 먹었는데 제가 무거운 화분이라도 들고 나오면 허리 다칩니다. 가만 계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저도 힘 좋아요. 그래도 말씀하세요. 서로서로 돕고 지내야죠. 제 덩치 보세요. 무거운 거 잘 들라고 이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감사해요. 말씀만이라도. 사실 초반엔 시장분들하고 전혀 교류를 안 했었어요. 솔직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겨우 없는 돈을 끌어모으고 모아서 작은 꽃집을 하나 열었는데 시장 안에 작은 상점을 열었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같이 대학 나온 제 주변 친구들은 강남 한복판에서도 가게를 내고 누가 봐도 멋지게 꾸며놓는데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화분을 주로 팔 수밖에 없던 제 처지가 당당하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마음을 열고 지내지도 못했고 주기마다 열리는 모임에도 한 번을 안 나갔는데 갑자기 가게 마감에 찾아온 남편이 오늘은 도망 못 갑니다. 제가 잡으러 왔어요. 전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인 거 다 티나는데 정말 있어요. 친구하고 만나기로 해서. 그럼 친구도 같이 오세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억척스럽고 맨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은 꿈 갖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제 친구들한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야채랑 과일 판다고 말도 못해요. 다 대기업 다니고 잘 나가거든요. 그래도 이분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 하는 사람이니까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는데 정말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절 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모두 제 가게를 지나가면서 출출한 시간이지? 김밥 한 줄 먹어. 금방 말았어. 아, 감사합니다. 저 화분 하나 드릴까요? 김밥 줬다고 맨날 화분 주면 뭐 먹고 살래? 됐다. 아가씨, 붕어빵 따뜻할 때 하나 먹어봐. 모두 좋은 사람으로 절 챙겨주는데 괜히 든든한 식구가 생긴 것 같고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니 남편의 우렁찬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가게에 앉아있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다 알 수 있었거든요. 1년 동안은 서로 친하게 지내기만 하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어른들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덕분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꽃집 아가씨와 야채 총각의 만남으로 시장이 떠들썩했어요. 결혼 후에는 더 안정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처에 늘 남편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심이 되고 원래 늦게까지 일을 무서워서 못했는데 남편과 함께 있으니 늦은 시간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잘 지냈는데
시댁에만 가면 어쩐지 제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음도 몸도 다 쪼그라들어서 펴지지도 않는 느낌이었죠. 사실 시어머니는 딱히 남편에게 기대가 없어 그랬는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알아서 하라는 반응이었어요. 혼자 살아도 관계없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못 사는 첫째 아들, 형님네는 모든 게 달랐죠. 어머니는 평생 본인이 일하고 살았던 이유가 아주버님 때문이라 생각할 정도로 삶의 이유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왔을 때도 저와는 다르게 정말 꼼꼼하게 다 따져가며 보더라고요. 난 옛날 사람이라 남편 한 해같이 모시는 여자여야 돼. 우리 아들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고 내 배 골마가면서도 우리의 공부는 끝까지 시켰다. 너도 그런 마음으로 네 남편 모시면서 살아. 우리 집에서도 하늘이었고 앞으로도 그러라고 내가 아무나 못 만나게 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잘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형님은 의외로 고분고분하게 그 말을 따르더라고요. 형님 집안도 재력으로는 빠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콧대 높게 굴지 않아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겠다 하더군요. 첫째 아들을 못 본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예 몸져 누웠고 저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정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상황이 심각해지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지네. 아주버님 이민은 가시는 거지? 형수님이랑 결혼 전부터 둘은 외국 나가 살고 싶었대. 형수님도 답답했을 거야. 우리 엄마가 오죽 자주 오라고 해? 나이 들면 외로우시니까 그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건 어때? 당신이 불편하겠지? 엄마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우리랑 지내다 보면 덜 외롭지 않을까? 형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난 괜찮아. 어머님만 좋다고 하시면. 우리도 어차피 쭉 시적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을 순 없긴 해도 그게 나을 것 같다. 내가 낮에 잠깐 들러서 식사 챙겨드리고 다시 나오면 돼. 정말?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 안 그래도 형님이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마음 편히 두 분이 떠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는데 형님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에게 고맙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동서, 나 살려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어머님 상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도 그거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 아, 이제야 티켓 끊고 본격적으로 준비해본다. 다 동서 덕분이야. 이 은혜 정말로 안 잊을게. 그런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집에 와보겠다고 해서 저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러곤 한참 집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막으며 쥐는 안 나오지? 네? 멀쩡한 집인데 무슨 쥐가 나와요. 왠지 시장에서 따라왔을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좀 있네. 그렇게 안 치우고 살진 않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여기서 못 지낼 것 같아. 우리가 그냥 해외로 같이 가서 지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오게 하든지 할게. 거기 한인타운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데서 어머니를 혼자 둬? 도저히 내가 못 가겠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동서가 물론 도와준 건 고마운데 뭐 전담으로 다 맡아줄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 전화 오고 밤낮으로 나 괴롭힐 게 뻔한데 어머니한텐 내 남편이 만병통치약이잖아.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남편도 불편해하고. 아무튼 내가 모실게. 동서는 이제 신경 꺼. 형님, 그래도 어른들은 살던 데가 편하실 텐데 가뜩이나 외국에선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들 있는 데가 좋으시지 뭘? 여기가 왜 편해? 괜히 병나. 아니, 영어도 전혀 못하시고요. 나도 못해. 내가 옆에 계속 붙어 있을 거야. 결국 시어머니는 형님의 설득에 외국을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첫째 아들 이야기에 그 먼 곳으로 가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것 같았죠. 나물에 밥 비벼 드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가서 버티실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내내 아주버님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가서 경험하는 편이 더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자주 전화하세요. 돈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장사나 잘하고 살아. 난 성우 있으니까 괜찮아. 먹는 게 걱정이에요, 어머니. 언제든 뭐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그렇게 공항에서 어머니와 형님네를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곧 아흔을 바라보는 어머니인데 건강부터 걱정이 됐죠. 종종 영상통화도 하고 낯선 생활 속에서도 재미를 느끼는 어머니를 보니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 8개월쯤 지났을까? 어머니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시차를 맞춰서 형님이 깰 시간에 전화를 걸었는데 동서! 형님, 너무 일찍 건 건 아니죠? 집 이사 가셨어요? 무슨 이사를 가?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한숨 돌렸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아직 주무셔. 새벽같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주무신다고요? 동서, 미안한데 한국에 있어서 그래? 왜 착한 며느리 행사하는지 모르겠네. 있을 때나 잘하지. 정작 모시고 지내는 건 난데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웃기지도 않네. 가증스러워. 적당히 해. 형님,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이 돼가서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머니 얼굴 안 보면 걱정돼서 못 견디는 며느리였냐고. 내가 어련히 잘못일까? 입으로만 걱정하지 말고 연락 적당히 해.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자주 연락을 했나 싶어서 그냥 오는 전화만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형님 말대로 거기서 사는 삶이 있을 텐데 제 전화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초반엔 어머니도 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자고 계신다거나 그런 일이 많아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별말 없으니 잘 지내실 거라 믿고 저도 제 일에 더 집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선물을 사들고 가게까지 찾아왔더군요. 잘 갔다 왔어? 해외 너무 좋지. 재밌었겠다. 피곤하긴 했는데 안 오고 싶더라 정말. 그래도 나 한국인은 한국인인가 봐. 가서 계속 느끼한 음식 먹으니까 죽겠더라고. 마지막 날은 한인타운 가서 김치찌개 먹었어. 그게 제일 맛있더라 솔직히. 한국인 피 못 속인다니까. 외국 가서 무슨 김치찌개야. 그나저나 사진 찍은 것 좀 보여줘. 궁금하다. 친구 사진첩을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야, 여기도 거지 많더라. 사람 사는 거 똑같다니까. 한인타운이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 같은 늙은 할머니가 구걸하니까 이상한 거 받아먹고 짠했어. 그럴 거면 한국 와서 편하게 살지. 괜히 외국 나가가지고 거기서 망했나? 잠깐만, 이 사진 좀 나한테 보내줄래? 친구 뒤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닮았더라고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에게 사진을 받고 가게 문을 닫은 저녁쯤
남편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죠. 어때? 보여? 그 뒤에. 이거 엄마 아니야? 엄마가 왜 이러고 있대? 당신도 그래? 어머니 같지?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왜? 엄마 아니야? 아니야. 민주가 신혼여행 사진 보여주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사실. 엄마랑 언제 연락했지? 형님이 그때 연락하는 거 불편해해서 3달 넘었어. 3달이 넘었다고? 응, 한참 지났지. 그럼 일단 한번 걸어봐. 괜히 불안하잖아. 지금 잘 시간일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얼굴 한번 봐보자고. 아니겠지만. 전화를 몇 번이고 시도했는데 아예 번호 자체가 변경이 되었는지 신호도 가질 않더라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30분 뒤쯤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형, 별일 없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 난 잠깐 다른 데로 옮겨와서 지내느라고 몰라. 애들 엄마하고 잘 있겠지. 걱정돼서 이 시간에 전화한 거야? 지금 따로 사는 거야, 그럼? 응, 한 3개월쯤 된 것 같은데. 형, 혹시 엄마랑 영상통화 해봤어? 아니, 엄마가 요즘 일찍 주무시더라고. 여기 오니까 꽤 잠이 늘었어. 한국에서는 3시간밖에 안 자던 사람이. 아주버님, 어머니 얼굴은 못 본 거죠, 그럼? 애들만 본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형, 언제 집에 가는데? 여기서 몇 개월은 더 일 정리하고 가야 돼. 갑자기 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다 큰 애가 왜 이러냐?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청 적응 잘하셨어. 영어도 너보다 더 잘할 거다. 내가 애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할게. 한국 가더니 엄청나게 찾네. 걱정하지 마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아주버님을 보니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나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사진 속 얼굴이 너무 닮아서 불안하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머리 스타일이며 옷까지 너무 똑같아서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형님에게 온 전화를 받고 나니 의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동서, 내가 소식 준다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어머니한테 택배 보낼 거 없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형님, 잠시만 어머니 보여주세요. 마실 나가셨어? 지금 집에 없네. 혼자요? 애들 목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지겨워 정말. 어머니 하나하나 내가 일가 적어서 동서 앞으로 제출해?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그때 잘하지. 아니 늙은 노인네를 쓰레기 같은 바닥에 처박아둘 때는 언제고. 동서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어머니 여기 안 데리고 왔지? 내 남편이 반대해서 억지로 끌고 왔다고. 그때 형님이 속상해서 같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몰라. 내가 일일이 내가 한 말까지 다 설명해야 돼? 동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시장 한가해? 돈이나 벌어 그 시간에. 남 사는 거 참견 좀 하지 말고. 형수님, 제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과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바꿔주지 않는 형님을 보며 한 번은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시장문을 닫고 둘이 처음으로 해외를 가게 되었죠. 그때는 이런 시국이 아니라 가능했던 거였어요. 이 사태를 아주버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해서 말하지 않고 가보는 편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형님 말대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안도하고 기분 좋게 여행이라도 하고 오는 셈 치자 싶었죠. 20시간이 넘도록 비행기를 타고 가서 겨우겨우 형님 집을 찾아 도착했는데 남편이 배를 누르려고 하는 절 막더라고요. 아닌데? 이 집? 마당에서 저녁 먹으러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같이 외국인이잖아. 아니야 여기. 분명히 여기 맞는데 알려준 주소는? 거기 어디랬지? 가보자.
더 어두워지기 전에. 친구가 찾아줬어. 이렇게 가면 된대. 말도 안 통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어려운 낯선 타국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버스에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도착한 한인타운은 저녁이 지난 시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휑하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다 빠져나간 시간이라 사진 한 장으로 시어머니를 찾는다는 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말이 통하는 한국인 사장님들이 일을 하는 곳이라 들어가서 물을 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할머니 본 적 있으세요? 유명하죠. 여기 어디 있을걸요? 여기서 먹고 자요. 네? 언제부터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2층에 그 할머니 숨어 있는 데 있어요. 가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모르게 남편 손을 잡고 그 이야기를 했죠. 2층에 가서 심장이 떨려오는데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할머니를 부르자 서서히 고개를 드는데 저희는 충격에 놀라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여기에 왜 있어, 지금? 네, 우리 아들 며느리. 어쩌다가 대체 여기 어머니 길 잃으신 거예요? 종훈이는 아무것도 몰라. 걔도 몰라, 지금. 형 지금 다른 데 가 있다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그게 이사해서 집도 다 옮기고 바로 놔둬 버렸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모시겠다고 데려갔잖아. 총훈이 떠나니까 바로. 기다려. 형 불러서 다 정리할 거니까. 당신은 엄마하고 식당 들어가서 일단 몸 좀 녹이고 밥 먹고 있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붙들고 공짜 밥을 자주 챙겨줬던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청춘병력 같은 일인가 싶어서 말도 잘 안 나오더군요. 물끄러미 어머니 손을 잡고 둘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와줘서, 이 먼 데까지 와줘서 내가 너 덕에 살았다. 고마워. 네가 살렸어, 정말. 어머니, 한국으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하지 그랬어요. 한 일주일은 실수겠지 하고 찾으러 올 줄 알았어. 시간 지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주머니에 갖고 있던 전화부도 다 뺏겨서. 저는 어머니 한번 보여달래도 연락이 돼야 말이죠. 고맙다. 고마워. 이제라도 봤으니 됐어. 그리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5시간 거리에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다던 아주버님이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엄마, 나 가고 여기 온 거 사실이냐고. 아주버님, 저희도 참다 답답해서 온 거예요. 형, 아무리 봐도 엄마잖아, 사진이. 근데 전화하면 형도 모른다. 그 여잔 죽어도 전화를 안 바꿔주고. 그래놓고 낄낄대면서 밥을 먹어? 형이 잘 모신다면서. 내가 미안하다. 나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나하고 살 때는 그래도 잘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무리 비워도 그렇지. 한국에 보내면 되잖아. 정말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정신병자지. 당장 경찰부터 불러.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 이건. 집 주소도 다 가짜야.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집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형님이 벌인 짓은 단순한 경고나 이야기로 넘어갈 정도가 아닌 것 같아 경찰을 부르고 우선 형님 집이 어딘지 찾는 게 급선무였죠. 이전에 친하게 지냈다는 이웃 주민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사간 동네를 알고는 있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서 이사까지 감행한 형님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집안은 너무도 평온하고
웃음이 넘치더라고요. 봐, 아무렇지도 않게 웃잖아. 그걸 보는데 더 분이 풀리지 않았죠. 이 먼 타국에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죄책감도 없이 웃는 얼굴로 지내다니. 그래서 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경찰과 함께 형님이 사는 집을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어떡해?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어요? 안 보여주고 살면 다 될 줄 알았냐고요? 형님, 한국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만이잖아요. 어떻게 이 낯선 곳에서 어머니를 버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미쳤어?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애들 엄마냐고. 아니, 어머니가 잠깐 나갔는데 멀리 가셔서. 지금 저도 마침 찾으려던 참이었어요. 내가 당신 걱정할까봐 연락을 못했어. 정말이야. 3개월간 한인타운에 버려졌어. 본 사람이 몇 명이고 사진에도 나 찍혔는데 어디서 수작을 부려. 네 부모도 똑같은 일 당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한국 가서 어떻게든 너 콩밥 먹일 거야. 두고 봐. 그렇게 형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이혼소송과 처벌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해외로 가지 않았으면 시어머니는 거기서 건강 문제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럼 형님이 한 짓도 아무도 모르게 묻혔을 겁니다. 그렇게 형님은 한국으로 소환이 돼 유기를 했다는 처벌을 받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버린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더 쇼킹했네요. 시어머니한테 쌈짓돈으로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한 이유 때문에 괘씸하고 화가 나서 버렸다고 했어요. 그 돈도 자기 사치 부리는데 카드값을 못 막아 어쩔 수 없이 달라고 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도 자기가 사치욕 때문에 정신이 팔려 그랬다며 정신병이 있으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저렇게라도 감형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희끼리는 이민 갈 때 시어머니를 데리고 간 것도 혹시 그 돈 때문이 아닌가 추측만 하고 있는데, 형님은 끝까지 그건 아니라며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제가 시어머니를 잘 못 모실까봐 쥐가 나올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집에 계시는 게 걱정이 돼 모시고 간 거라고 또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라리 둘째랑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며 이민 간 날을 후회하시는데, 아무리 형님이 제 탓으로 돌려도 소용이 없었죠. 아무튼간 사람이 그 돈 6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악마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죗값은 제대로 받길 기대하고 있었고, 아주버님과의 이혼 소송에도 형님의 유책 사유가 상당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까지 형님이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형님은 양육권만은 뺏길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양육권마저 뺏기고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유기에 대한 죄도 받았는데 초범에 형님 친정 찬스로 변호사 선임을 잘해서 집행유예만 받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죠. 그래도 일단은 형님의 죄를 따지고 시어머니를 하루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실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평생 불효자 딱지를 붙이고 친척분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같이 살면 안 되냐 부탁을 하셨고, 저희 부부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3개월 동안의 트라우마로 집 밖을 잘 못 나가셨어요. 가끔 외식이라도 하거나 콧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하면 꼭 제 손을 놓지 않고 제 옆에만 계셨죠. 근데 이런 시어머님이 작년 겨울 한 송이의 꽃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벌써 이 일이 지난 지 4년 정도가 되었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이민 가는 걸 따라가지 않으셨다면 더 오래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부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일 힘들어 했던 건 아주버님이었고요.
그렇게 우리 큰아들이 최고다, 최고다 하시며 저희 남편은 아무렇게나 크게 냅두셨는데 그런 큰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니 4년 동안 많이 힘드시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근래에 듣게 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이혼을 하고 바로 재혼을 해 또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짓을 한 모양이었나 봐요. 결국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저질러 형량을 살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아주버님의 자식들을 통해 듣게 되었네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도 얼마나 창피하고 엄마가 돼서 왜 그러고 사는지 한심했고 한편으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너무 늦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생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서 그런지 저희 일에도 집중을 하며 점점 가게를 넓혀갔고 아이까지 생겨서 지금은 우리 아들 재롱 보는 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주변 인연이 모여서 저희를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렇고 우리가 잠시 해외로 떠난 기간에도 가게 문을 열어 살펴준 상인분들도 그렇고요. 비록 시어머니를 너무 늦게 찾고 너무 늦게 모셔서 너무 빨리 보내드리긴 했지만 하늘에서 저희를 잘 지켜주리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때 생각이 또 떠올라 너무 경황이 없이 두서없이 적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며 하루빨리 이 시국이 끝나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얼굴을 보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